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항상 월요일 되면은 여러분과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자, 102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정미년, 정미월, 신축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용신이 무엇인가요? 이 사주 용신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나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주 건강적으로 어떤 부분에 약점인가요? 건강에 약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에 약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 쪽에 약점이 나오면은 그 약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전주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지겠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사화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월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미토, 축토, 작은 흙이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축토지장간에 일지 축토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미토안의 일목, 월지 미토안의 일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봐야 되겠죠. 불은 연간의 정화, 월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정화, 월지 미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개수 작은 불, 정화 작은 불, 사화 큰 불까지.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정화 불이죠. 작은 불. 작은 불은 나를 극한 오행이죠.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한가요? 밑에 있는 흙을 생하고 흙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팔자면은 이 관도 내편으로 되면서 사주가 강해지겠죠. 자, 이 사주의 관건이 문제가 바로 이거죠. 관인상생 두 번째 문제였죠. 이게 되는지, 그게 사주의 강약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관인상생이 된가요? 불이 흙을 생하고 흙은 나를 생하는 이런 관인상생. 자, 사주팔자가 상당히 저열하죠. 미토는 어떤 흙인가요? 불을 뿜은 흙이죠. 그러니 저열한 흙이 되고, 그리고 사화는 큰 불이라는 얘기죠. 물론 개수가 안개비를 뿌리고 있지만은 상당히 큰 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쇠를 녹이고 있고 축토도 거의 미토 수준으로 말려버리네요. 그러니 상당히 또 미월이면 더운 계절이고, 그래서 관인상생이 안 되죠. 이 지글지글 끓는 열토에다가 화생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인상생이 아니라
관인상극이 되겠죠. 이 열로 인해서 신금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는 관인상생이 되죠.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그러나 이 흙기운이 너무 열토라 보니까 불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열기운으로 열토로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관인상생도 안 되고 이 열기운으로 신금이 줄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론적으로는 관인상생도 되고 그래서 강사주로 보지만 강사주가 아니죠. 이 열기운이 거의 신금을 녹여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주 용신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죠. 상당히 저열한 사주에 개수가 상당히 시켜주고 있어서 좋은 용신이 되겠죠. 조로 보나. 그래서 개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겨우 시키면서 이 열에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가 바로 옆에서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약하죠. 작은 물이다 보니까. 아무튼 개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조로서요. 그 다음에 이 사주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나요가 두 번째 문제였죠. 안 된다고 그랬죠. 미토가 너무 열토여가지고 또 사와 큰 불까지 불기운을 가세하다 보니까 이 저열한 흙에다가 화생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스란히 이 열이 신금에게 전해져 가지고 일간이 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인상극, 살인상극이 되고 있죠. 극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세 번째, 이 사주 건강적으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요? 건강에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을까요? 물론 쇠가 녹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이 사주는 상당히 신경계통이 있죠. 신경계통에 조심을 해야 될 사주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자, 일단 신금일주입니다. 신금일주는 상당히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에 취해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신축일주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성격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정신건강이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관살을 맞았죠. 관인상생이 안 되고 이 열기운이 또 사와 불기운까지 이 관살 맞은 사주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사주에 흙이 있지만 흙이 이게 상생이 아니라 상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상당히 신금이 달궈졌다는 얘기죠. 관살을 맞다 보니까 신경계통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관살을 맞으면 더 예민한 성격이 예민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면은 현찜살 있죠. 뾰족뾰족하다는 현찜살. 상당히 디테일하고 또 신경계통에 문제가 되는 살이죠. 미토 본인 신경까지 다 현찜살이죠.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침, 현찜살이 있기 때문에 예민함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축토, 미토가 뭐죠? 이게 화개살. 화개살이 더 예민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또 신경계통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경계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건강적으로 약점이 되는 게 신경질환, 신경계통에 문제가 된다는 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사주는 이론적으로 보면 관인상생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주가 강해질 것 같지만 저울어서 관인상극이 되면서 사주가 이론적으로는 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희신으로는 역시 물기운이 와서 식혀주면 이 흙이 물기운을 받아가지고 사주가 강해지겠죠. 관인상생이 되면서 사주에 흙기운을 식혀주니까. 그래서 희신도 물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무자년, 갑자월, 갑오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자년, 갑자월, 갑오일, 무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용신은 무엇인가요? 이 사주의 용신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희신은 무엇인가요? 희신, 운에서 오면은 어떤 운이 오면은 좋은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 이 사주 운에서 큰 새가 오면 안 좋은가요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에서 큰 새가 오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주 새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주의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지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